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유체이탈 화법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체이탈 화법이란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듣는 상대방을 유체이탈을 시키는 화법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화법입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도 이같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말레이시아전 소감을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2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남을 참사에 가까운 경기였습니다. 한국은 전반 20분에 이강인의 코너킥을 정우영이 헤더로 밀어넣으며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초반에 말레이시아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10분 뒤에 페널티킥까지 내주며 역전을 내줬습니다. 이후 이강인이 후반 37분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한국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추가 시간 막바지에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고 6골이 나왔으며 극장골도 나왔다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불만스러운 장면도 있었다며 이 실점은 아쉬운 판정이었고 리드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웠으며 특히 역습 수비 상황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피할 생각 없었고 3실점 중 2실점은 아쉬움이 컸으며 무조건 조 1위로 올라가자고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말레이시아 선수들에게도 축하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조 2위를 차지하면서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 예선과 토너먼트는 다르고 이번 대회에서 어느 한 팀도 쉬운 팀이 없으며 바레인과 요르단 그리고 말레이시아 모두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팀을 존중해야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며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한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승을 위해서는 모든 상대를 꺾어야 하고 8강에 올라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도 전술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과 대화를 해봐야 하며 특히 역습 대응의 경우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오늘 다행스럽게 경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고 7장의 경고를 보면 옐로카드가 아닌 장면도 있었으며 경고 누적 없이 다음 라운드에 나서서 다행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별 예선에서 6골을 허용했지만 지난 대회에서는 4골만 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이 우승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안컵에 모인 외신 기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많은 외신 기자들은 클린스만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전력상 우세는 인정했습니다. 카타르의 방송 기자는 내 나라 카타르를 참 좋아하지만 한국 전력은 역대급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독이라며 선수들은 좋지만 감독은 별로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외신들도 선수들은 역대급이며 정말 좋은 선수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경기가 끝나면 다양한 국가에서 손흥민과 황희찬 인터뷰를 담으려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에겐 물음표였습니다. 대부분의 외신 취재진은 감독 전술이 별로인 것 같다며 졸전에 심심한 위로를 보냈습니다. 한 취재진은 한국 팀 클린스만 감독은 말레이시아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역대급 전력을 보유하고도 졸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잠재우려면 어떻게든 이겨 부임부터 주장하던 트로피를 손에 쥐어야 하는데 한국 대표팀의 64년 만의 우승 도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회 수준을 막론하고 정상에 오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유럽 5대 리그에 뛰는 선수들 전력을 짚어본다면 납득되지 않는 경기력입니다. 여전히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불안한 출발에 클린스만의 대표팀 감독 자격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벌인 일본에서조차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김판곤을 감독으로 모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승부 참사 지켜본 일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일본 매체 니칸 스포츠는 경기 후 말레이시아의 놀라운 경기력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말레이시아의 한국인 김판곤 감독이 모국을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누리꾼들도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는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이 말레이시아의 인상적인 경기력과 김판곤 감독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누리꾼은 김판곤 감독이 친정팀을 배려해 가능한 기쁜 감정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엔 숨길 수 없었다며 김판곤 감독의 모국을 배려하는 모습까지 칭찬했습니다. 이 댓글은 수많은 공감을 얻으며 가장 인기 있는 댓글로 등극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 대표팀은 차기 사령탑으로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김판곤 감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의 시선마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도 한국의 졸전이 가십거리가 되는 등 망신살이 국제적으로 뻗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한국이 아시아의 거인인 일본을 피하기 위해 105분의 고의로 실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판에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말레이시아전에 관한 객관적 상황을 나열한 뒤 피파 랭킹 132팀이 아시안컵에서 사상 첫 승점을 확보했다는 팩트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팬들이 제기하는 조롱성 억측을 곁들였습니다. 이번 무승부로 조 2위로 통과한 한국은 토너먼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인 일본을 피하는 대신 객관적으로 훨씬 쉬워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하게 됐다고 평가한 데일리스타는 결과적으로 일부 팬들은 한국이 무승부로 더 행복해졌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을 피하고 있다는 댓글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뿐만이 아닙니다. 조규성 선수에 대한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은 클린스만 감독님에게는 골을 못 넣어 죄송하다고 하고 팬들의 비판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조규성은 선발 출전했습니다. FC 안양과 김천상무 그리고 전북 현대를 거쳐 한국 대표 스트라이커로 발돋움한 조규성은 K리그 득점왕을 하면서 국가대표 공격수가 됐고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멀티골로 국민적 스타가 됐습니다. 미투일란에 입단하며 유럽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미투일란 주포로 활약하며 꾸준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의조가 개인 문제로 빠지면서 조규성은 완벽한 1옵션이 됐습니다. 손흥민 원톱 카드와 셀틱에서 활약하는 오현규가 있어도 주전은 조규성이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당연히 조규성은 1옵션 스트라이커였는데 두 경기 연속해서 부진한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요르단전에서 결정적 기회를 날리고 관여도가 떨어지는 등 부진의 비난이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조규성은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투톱으로 움직이던 조규성은 중앙선 부근까지 내려와 공을 연결하고 슈팅을 하면서 기회를 노렸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부정확한 터치와 한 박자 느린 침투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후반 초반 말레이시아가 두 골을 넣자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을 불러들이고 황희찬을 투입했습니다. 조규성은 인터뷰에서 팀적으로는 3대3이란 결과가 아쉬우며 개인적으로는 골이 들어가지 않아 많이 아쉽다고 총평했습니다. 득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냥 내가 못 넣고 있는 것이고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걸 따지면서 경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적으로 플레이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주셨고 골을 넣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뛰든 안 뛰든 출전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과한 비판은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16강에 진출했고 부담스러운 상대 일본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대 김판곤 감독의 체면을 세워줬기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전체만 놓고 보면 그 과정은 좋지 않기에 클린스만 감독은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해 승리를 거둔 바레인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클린스만 감독은 확실히 각성해야 합니다. 클린스만은 아시안컵 조별 예선을 통과하라고 데려온 감독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 누가 감독 자리에 앉아도 성공할 수 있는 업적입니다.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